당신은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려고 애쓰지만 관계가 얕고 불균형하거나 심지어 유독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 근본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만약 깊이 있는 심리학, 내면 성장, 칼 융의 가르침이 담긴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당신의 의식을 확장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도록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면의 갈등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모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거부하거나 숨겨왔던 자신 안의 모든 면과 깊이 만나는 데서 비롯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애는 개성화라 불리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과 친밀해지는 심리적, 영적 여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온전해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온전함은 빛과 그림자, 자랑과 수치, 성공과 두려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기애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억눌러온 감정들의 질투, 죄책감, 분노, 야망, 두려움의 이 자리한 내면의 지하실로 내려갈 용기 말입니다. 이 조각들은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섀도우의 일부입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할수록 그것들은 조용히 더 커져가며 관계를 망치고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실 우리 안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한 결핍은 아무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전한 점은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가면 없이 고통마저도 모두 인정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면에서는 조용하고 성숙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박수갈채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수용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연결감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적 완전함의 상태에서 당신은 같은 수준의 의식과 온전함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지닌 사람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자기인식은 단순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타인에게 쉬운 기대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혼돈을 받아들일 때 더 이상 타인의 혼돈이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은 진정성, 더 적은 결핍, 더 많은 존재감으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사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길러집니다.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인정받는지를 배우며 자라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자아의 일부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면을 만들어 일종의 감정적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칼 융은 이것을 자기 소외라 불렀습니다. 자신 본연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융은 이 가면을 페르소나, 퍼소너라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 속에서 기능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우리의 진짜 자아와 깊게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단절은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고요하지만 아픈 침묵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공허함은 단지 존재론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의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는 인정 욕구와 같은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사랑, 명예, 소비 등 외부의 것들을 찾지만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의 뿌리는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적 결핍의 상당수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사랑, 안전, 인정, 소속감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을 때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마음속에 새겨지죠. 그 결과 우리는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인정받으려면 자신을 바꿔야 하며 감정을 숨겨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요. 이러한 무의식적 신념들은 결국 자아의 일부가 되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왜곡된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고쳐줄 존재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융기는 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과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우리의 온전함은 오직 내면으로의 깊은 탐색을 통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날 때 그 공허함은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장소에 내면의 재탄생이 일어나는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자기 자신이라는 중심을 만납니다. 그 재회로부터 인간관계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인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닌 영적인 공명으로 서로를 선택한 두 존재 간의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완전함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을 바꿉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나를 채워주길 기대하지 않고 나의 진실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면의 완전성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깊은 단계 중 하나입니다. 칼 융기, K.E.L. 융기에 따르면 이는 자아를 구성하는 모든 층위의 빛과 그림자, 강점과 연약함,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완전성은 늘 행복하거나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모순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열의 반대이며 분열된 내면을 통합하고 갈등을 조화로 바꾸는 급진적 수용의 길입니다. 내면의 조화가 피어날수록 외부 세계는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연기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대신 융이 말한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게 됩니다. 외부의 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율적 의식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뿐 아니라 관계의 방식도 바꿉니다. 자기 안에서 평화를 이룬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줄 존재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과 존재감, 감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자는 초대를 보냅니다. 결국 내면의 완전성은 해방입니다. 외부 환경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는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온전해질수록 더 건강하고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내면의 세계에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따라 감정이나 생각, 행동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자신 안에서 선택합니다. 이 내면으로의 귀환은 더 이상 희생자 역할을 하지 않게 만들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합니다. 그 깨달음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사랑, 우정, 동반자 관계는 더 이상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이 새로운 시각에서는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도 사라집니다. 그 대신 각자가 자신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깊은 존중이 자리합니다. 이 자기 인식의 여정은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일치될수록 그의 에너지는 더 명확하고 조화롭고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 있는 진동은 같은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누군가 특별한 존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공명 결과입니다. 윤기의 말처럼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사실 우리 안에서 드러나려는 진실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수록 누군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내면 변화는 감정이나 사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에너지의 질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감 자체로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진실을 피하려 애쓰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고요. 이 무의식적 회피는 우리의 정신을 조각내고 몸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마주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통합을 시작할 때 그 흩어졌던 에너지는 중심을 찾고 더 이상 외부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안정된 힘이 내면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힘은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사랑이 됩니다. 이 새로운 진동은 종종 관계의 재편을 동반합니다. 이전의 연결들은 더 이상 공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고 진실된 연결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필사적으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파장을 지닌 존재들은 가볍고 조화롭게 우리 곁에 도착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무의식은 운명처럼 외부에 투사된다. 하지만 그 무의식이 의식의 빛에 비춰질 때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패턴 대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의 변화는 단지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존재의 파장 자체로 감지됩니다. 아직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기운. 자신의 어둠과 화해한 사람은 깊이를 갖게 되고 더 이상 얕은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를 향해 들어가고 그 깊이에서 맺는 관계는 더 이상 기대가 아닌 이해, 요구가 아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내면의 조화는 외부 세계에도 반영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특별한 만남들, 즉 의미 있는 우연, 시너지 같은 동시성, 싱크로니서티, 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와 우주의 흐름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존재의 에너지는 이제 전체와 더 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나올 때 우리의 존재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고 균형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에너지는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가치를 바랍니다. 이 변화는 모든 관계를 뒤흔듭니다. 무리에서 유지되던 연결은 사라지고 진정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연인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우정, 선택, 인생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의 변화는 의식의 깨어남을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아우라는 강인함, 온전함, 그리고 평온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 새로운 상태를 반영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칼 융기, K.E.L. 융기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운명적인 사람은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그 만남은 의도적인 탐색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반영입니다. 상대방은 결핍을 채워주는 패치가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채 배워온 자아의 모든 면을 통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눈 속에서 진짜 자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일 뿐이며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결핍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 더 이상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은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설이 핵심입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부분들의 불안, 두려움, 원망, 감정의 상처를 마주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타인을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욕망, 결핍, 이상화된 환상을 투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은 관계의 진정성을 해치고 인간적 유대를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과 화해할 때 관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인의 결정과 다름을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그 존재의 일부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의식은 더 인내심 있고 현실적이며 성숙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계는 더 이상 소유나 통제의 수단이 아니며 함께 성장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찾는 대신 우리는 자신의 충만함을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란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 성숙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삶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적절한 만남을 허락합니다. 그 이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 의식의 명료함은 삶의 모든 선택을 바꿔놓습니다. 사랑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려워서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도록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내면의 단단함이야말로 진정한 인연과의 공명을 가능하게 하는 진동입니다. 결국 진짜 만남은 결핍을 지닌 두 존재의 상호 보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운명의 사람은 보상이나 상이 아닙니다. 그는 내면의 충만함, 수용, 정서적 성숙의 반영으로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찾으려 애쓸수록 진짜 인연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만남은 외적 노력이 아닌 내적 변화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찾는 여정은 우리가 집착을 멈추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온전해질수록 자연스럽게 같은 진동을 가진 존재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애타게 찾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마침내 일치된 두 내면 세계가 만드는 조화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과 운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고유한 춤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삶은 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사랑은 종종 외부에서 찾는 감정처럼 여겨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유지하고 소유하는 감정처럼요. 그러나 융의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밖이 아닌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확신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 확신은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며 그 공허함은 오직 내면의 사랑의 근원과 연결될 때에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사랑은 이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결점과 취약함, 두려움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시켜주길 바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온전함 속에서 당신은 타인을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와 존재,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그 시작은 한 가지에서부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융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 말이죠. 그것을 포용할 때 우리는 더 인간다워지고 그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여정은 이상화된 사랑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 여정은 진짜 사랑으로 향합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가면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순간에 비로소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운명의 사람은 놀라운 발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될 때, 사랑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내면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얻어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변화합니다. 사랑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조건적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에서 비롯된 항상 함께하는 상태가 됩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사람은 다른 이들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아닌 주변 모두를 감싸는 확장된 감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오직 내면에서부터 시작될 때에만 진실해집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랑은 왜곡되고 제한된 방식으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깨진 거울 속의 반사처럼요. 윤기는 정서적 영적 균형이 바로 그 내면의 사랑의 근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균형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과 통합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상처와 결함, 모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도 하게 됩니다. 억눌려 있던 내면의 갈등은 점차 평온으로 바뀌고 그 평온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 상태에서의 사랑은 더 이상 애타는 추구가 아니라 고요한 존재감으로 변화합니다. 그 안에는 집착도, 의존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랑은 결핍에서가 아니라 중심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순수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식의 진동을 만들어 같은 깊이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이런 사랑은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며 존재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면의 중심에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더 깊고 진실된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는 더 많이 존재하고, 더 많이 귀 기울이며, 더 많이 진심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감정적 생존의 전략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을 나누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외부를 바꾸려는 욕망이나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존재 전체의 빛과 어둠 모두를 끌어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수용이 진정한 것이 될 때, 사랑은 외부로 평화와 조화, 정직함을 비추는 형태로 확장됩니다. 그것은 얽매는 연결이 아니라 자유롭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런 사랑은 강요가 아닌 영감으로 변화를 이끕니다. 성숙하고 의식적인 사랑은 자신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태어납니다. 자신의 이야기, 아픔, 잠재력을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하고 단단한 자존감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의미한 탐색과 불균형한 관계,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랑의 만남은 서로를 깊이 아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우연도 결핍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내면 여정이 반영된 거울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 함께 사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운명의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온전히 껴안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타인을 껴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이 영상에서는 또한 칼 융이 어떻게 자기 파괴의 심리를 이해했고, 그 상태를 어떻게 개성화와 자기와의 재연결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는지도 다뤘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칼 융의 사상을 통해 당신 안에 가장 깊은 본질을 비추고자 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당신의 자기 탐색 여정에 매일 영감을 더해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감사할 것입니다.